60대가 되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은 계단이 부담스럽고 또 어떤 날은 장을 보고 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죠. 전에는 이런 거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그런 말이 마음속에서 새어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버틸만 하고 참고 지낼 만하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지나치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걷지 않으면 80대에는 정말 못 걷게 됩니다. 이건 제가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뼈저리게 느낀 결론입니다. 80이 넘은 어느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60대 때 그냥 조금만 더 걸어둘 걸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걸은 만큼, 움직인 만큼 그 사람이 어떤 노년을 맞게 될지를요. 오늘은 그 이야기 조용히 나누어 보려 합니다. 내 발로 내 삶을 걷고 싶은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의사로 평생을 일하고 이제는 83세 나이로 조용히 지내고 있는 김창호입니다.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단 하나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일이 아닙니다. 걷기란 그 사람의 자립력, 그 사람의 생활 방식, 그리고 그 사람의 노년의 품격까지도 좌우하는 일입니다. 60대에 걷기 시작한 분과 70이 넘어서야 걷기 시작한 분은 80대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 차이를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지금은 아직 괜찮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첫 번째, 무릎이 늦게 닳습니다. 걷기만 해도 관절은 반응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가만히 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걷는다는 건 관절을 깨우고 근육을 깨우고 몸 안의 순환을 움직이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하루 30분,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 근처 골목길이라도 좋고 마트 가는 길을 조금 멀리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걷기 시작하면 무릎 관절 속 윤활액이 분비되기 시작하고 그 윤활액이 연골을 부드럽게 감싸며 관절 마모를 늦춰줍니다. 걷는 습관이 있는 분과 걷지 않는 분의 무릎은 5년, 10년 뒤 완전히 다르게 변합니다. 무릎을 위해 걷는다는 건 지금 당장이 아니라 80대, 90대의 나를 위해 지금 작은 투자를 하는 일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그저 쉬기만 하면 괜찮아질 거라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 동안 근육은 조용히 빠지고 연골은 자극을 잃은 채 점점 말라가고 관절 사이사이엔 움직이지 않아 생긴 피로가 쌓입니다. 반대로 걷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번 굳어가던 관절이 서서히 움직이고 굽었던 자세가 펴지며 무릎 안에 숨어있던 유연함이 다시 깨어납니다. 걷는다는 건 그저 운동의 의미를 넘어서 몸의 리듬을 다시 되찾는 일입니다. 60대, 지금 이 시기에는 무릎이 아직 괜찮을 때 걷기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아프기 시작한 후에는 회복보다 유지가 더 어렵습니다. 무릎 아프기 전에 걷기 시작하세요. 이건 제가 수없이 반복했던 말이기도 하고 80이 넘은 환자들이 뒤늦게 가장 많이 후회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루 3,000보, 5,000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나누어 걸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하는 그 한 걸음입니다. 관절은 스스로 보호합니다. 우리 무릎 관절 안에는 작은 보호막처럼 작용하는 액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윤활액이죠. 윤활액은 관절 사이에서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문이 덜컥거릴 때 기름칠해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윤활액은 움직이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걸어야 몸이 이 관절을 써야 하는구나 하고 신호를 보내고, 그래야 관절 속에서도 반응이 일어납니다. 즉, 걷는다는 건 관절이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72살의 아주머니였는데요.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 있어 수술 이야기가 오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의사 선생님, 저는 매일 5,000보는 꼭 걸어요. 무릎에 말 걸듯이 천천히라도 계속 걸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수술은 결국 미뤄졌고 그 뒤로 몇 년이 지나도 그분은 여전히 혼자 장도 보고 버스도 타고 다니십니다. 걷기 하나로 지켜낸 삶이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가 조용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걷는다는 그 하나의 습관은 그 줄어드는 것을 꽉 붙잡아주는 마지막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허벅지 근육이 살아있으면 낙상을 막습니다. 걷기는 넘어짐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넘어지는 일입니다. 한번 크게 넘어지고 나면 걷는 게 무서워지고, 그 무서움은 다시 근육을 줄이고, 근육이 줄면 결국 또 넘어지게 됩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약해지는 순환입니다. 그 시작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걷기입니다. 걷는 동안 우리 몸은 수많은 근육들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허벅지 근육, 특히 대퇴사두근은 넘어질 때 우리 몸을 마지막까지 버텨주는 핵심입니다. 걷기를 꾸준히 한 분들은 넘어지려 할 때도 몸이 중심을 잡습니다. 한 발이 나가며 중심이 돌아오고, 그 한 발이 다시 나를 지탱해 줍니다. 60대인 지금 아직은 잘 걸을 수 있을 때 허벅지를 움직여 두세요. 이건 앞으로의 10년, 20년 동안 당신의 균형 감각과 자립력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근육 보험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루 3,000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저 걸음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걷기는 넘어짐을 미리 막는 준비입니다. 우리가 걷는 동안 몸에서는 참 많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허벅지 근육이 다리를 들어 올리고, 엉덩이 근육이 골반을 지탱하고, 복부와 등 근육이 상체 균형을 잡습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약해지면 걷는 것이 흔들리고, 흔들리는 걸음은 작은 장애물 하나에도 크게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은 넘어지려 할 때 몸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그 근육이 약해지면 몸은 중심을 잃고 그대로 주저앉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분 중에 70대 초반까지 활동적이었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60대에 걷기를 멈춘 뒤 점점 바깥 외출을 줄이게 되었고, 허벅지 근육이 급격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욕실에서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엉덩이 뼈에 골절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분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연배의 어떤 분은 매일 저녁 30분 아파트 단지를 걷는 습관을 10년 넘게 지켜오셨습니다. 그분은 80이 넘은 지금도 지팡이 없이 혼자서 병원에 오십니다. 그 두 사람의 차이, 바로 걷기 습관이었습니다. 넘어짐은 단지 순간의 일이 아니라 오래도록 쌓여온 균형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걷는다는 건 그 균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꾸준하고 가장 값싼 준비입니다. 세 번째, 혈당과 혈압이 조용히 안정됩니다. 걷는 것만으로 혈당과 혈압이 잔잔해집니다. 당뇨 걱정, 혈압 걱정, 60대가 되면 병원에서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걷기 하나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걷기는 몸속의 당을 연소시키고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아주 조용한 의사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식사 후 30분 가볍게 동네를 도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막아줍니다. 고혈압 약을 먹는 분들도 매일 걷는 습관이 있으면 약의 용량을 줄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30분, 아침이나 저녁, 편한 시간에 천천히라도 걷는 것, 그것만으로도 혈관의 나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살기 위해, 내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움직임입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걸음으로 하루 2번만 걸어보세요. 몸이 부드럽게 풀리고 마음까지도 가벼워질 겁니다. 걷기는 혈관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걷는 동안 근육은 당을 에너지로 써내려갑니다. 그 결과 혈당은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인슐린의 민감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죠. 게다가 걷는 동안 심장은 부드럽게 펌프질을 하면서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줍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벽이 조금씩 탄력을 되찾고 높았던 혈압도 서서히 잔잔해집니다. 약으로만 조절하던 수치를 걷기 하나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루에 30분만 투자하면 가능한 변화입니다. 제가 진료하던 환자 중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운동을 하진 않았지만 식후 30분 산책을 매일 실천하셨어요. 불과 석 달 만에 공복 혈당 수치가 안정됐고 주무실 때 다리에 오던 저릿한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걸으니까 몸이 말을 안 해요. 조용해요. 걷는다는 건 몸을 억지로 조종하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돌아오게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혈관은 조용히 열리고 마음도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네 번째,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걷는 동안 마음도 같이 정리됩니다. 하루가 괜히 복잡하게 느껴질 때, 생각이 너무 많아 머리가 무거울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좀 걷고 올게. 이 단순한 한마디에 사실 아주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걷는 동안 우리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도 천천히 정리되기 시작하죠. 복잡한 일은 천천히 풀리고 두려움은 걸음에 실려 조금씩 멀어지고 마음 한쪽이 시원하게 비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걷기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우울감과 긴장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집 앞 골목을 걸어도 좋고 조용한 공원 벤치 옆을 돌아도 좋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발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으며 걷는 그 시간, 그건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마음의 정리를 위한 여백이 되어줍니다. 지금도 머릿속이 복잡하다면 괜찮습니다.
그저 신발부터 꺼내어 보세요. 걷기 시작하면 생각이 따라오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 사람 마음은 참 묘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수록 생각은 더 꼬이고 작은 걱정 하나가 온몸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럴 땐 무조건 걸어야 합니다.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한 걸음씩 따라가는 일입니다. 실제로 걷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기분 안정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불안과 짜증을 줄여주는 작용을 하지요. 특히 자연 속을 걷는 일은 뇌에 휴식을 주고 생각을 정리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던 시절 지병 없이도 늘 피곤하다고 호소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고 기운은 없고 자꾸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분께 권한 건 특별한 약이 아니라 하루 10분만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돌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분은 걷고 나면 몸은 좀 피곤한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걷기의 힘입니다. 마음을 억지로 다잡는 게 아니라 걸음 하나로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도와주는 일. 60대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지금 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마음을 위해서도 꼭 걸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번째, 80대에도 혼자서 외출할 수 있습니다. 걷는 힘이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80대가 되면 진짜 무서운 건 병보다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병원 가는 길에 누군가 손을 빌려야 하고 약국이나 시장에 갈 때도 늘 누군가의 시간을 빌려야 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외출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걷는 힘이 남아 있다면 다릅니다. 지하철역까지 나 혼자 나갈 수 있고 버스를 타고 병원도 혼자 다녀올 수 있습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곧 자립이고 존엄입니다. 60대인 지금 아직 내 다리에 힘이 남아 있을 때 걸음 하나라도 더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게 20년 후 누구의 도움 없이도 외출할 수 있는 체력 예금이 되어줄 테니까요. 하루 3,000보 아니면 1,000보라도 좋습니다. 그저 오늘도 걸었다는 사실, 그것이 쌓여서 내일의 자립을 만들어냅니다. 걷는다는 건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히 두 다리를 움직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나의 일상, 나의 결정, 그리고 나의 존엄을 끝까지 내가 지켜낼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힘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게 근육이고 그 근육의 힘이 사라지면 우리는 어느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집 밖 한 걸음도 나서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근육, 특히 하체 근육은 60대부터의 습관에 따라 80대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걷기를 꾸준히 해온 어르신들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벼운 여행이나 모임에도 자신 있게 나서십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료하던 어르신 한 분은 80이 넘어서도 지하철 2번 갈아타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혼자서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아직 걷는다는 게 참 고마워요. 내가 나를 데리고 다닐 수 있다는 게, 그 말이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걷는다는 건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이자 어쩌면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마지막 존엄일지도 모릅니다. 걷는 지금 이 시간이 그 미래를 지켜주는
조용한 연습입니다. 6번째, 밤잠이 깊어집니다. 낮에 걸으면 밤이 달라집니다. 하루에 10분에서 20분만 걸어도 밤잠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건 제 오랜 환자분들께서 직접 하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요즘은 누우면 스르르 잠이 와요. 예전엔 뒤척이기만 했거든요. 걷기라는 건 단순히 다리만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낮 동안 몸을 적당히 움직여야 밤에 뇌도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제대로 받습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것은 수면을 조절하는 뇌 속 생체 시계를 맞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이 리듬이 맞아야 밤에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낮 동안 소파에만 계셨다면 밤잠이 가벼운 것도 당연합니다. 지금이라도 집 앞 골목을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한 바퀴가 오늘 밤 당신의 깊은 잠을 불러올 겁니다. 낮의 걸음이 밤의 쉼을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이 오히려 밤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잠들었다가도 자꾸 깨고 새벽녘엔 괜히 마음까지 허해지는 경험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수면제가 아니라 낮의 생활입니다. 우리 몸은 낮에 얼마나 움직였는가에 따라 밤의 쉼을 준비합니다. 햇빛을 쬐며 걷는 시간, 심장이 천천히 뛰는 리듬, 몸속 열이 적당히 오르고 내려오는 변화, 이런 과정들이 모두 밤잠을 부드럽게 맞이하는 준비가 됩니다. 예전에 진료했던 한 할아버지는 수면제를 끊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건 매일 아침 15분만 걷기였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으셨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하게 걷고 나면 밤에 잠이 좀 깊어진 것 같아요. 걷는다는 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신경계를 조율하는 일입니다. 낮에 조용히 움직인 몸은 밤에 고요히 쉴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쉼은 다음 날을 살아갈 힘이 되어줍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눈 내용 다시 한번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릎이 늦게 닳습니다. 걷는 습관 하나만으로 관절 속 윤활액이 다시 살아나고 연골 마모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허벅지 근육이 낙상을 막습니다. 걷기를 통해 대퇴사두근을 단련하면 균형을 잃었을 때도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혈당과 혈압이 안정됩니다. 식후에 걷는 습관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혈압을 부드럽게 낮춰줍니다. 네 번째,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걷는 동안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불안과 긴장을 가라앉히고 머릿속도 정돈됩니다. 다섯 번째, 80대에도 혼자 외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걷는 습관이 10년, 20년 뒤 내 자립과 존엄을 지켜줄 큰 힘이 됩니다. 여섯 번째, 밤잠이 깊어집니다. 낮에 걷는 습관은 밤의 숙면을 도와주고 수면의 질을 눈에 띄게 바꿔줍니다. 하루 3,000보 혹은 단 15분의 걸음만으로도 이 모든 변화는 충분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국 걷는다는 건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점점 느려지고 움직임은 작아집니다. 하지만 그 느린 걸음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걷기였습니다. 걷는다는 건 누구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나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조용한 다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작은 실천 하나만큼은 꼭 오늘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 날엔 실내에서, 추운 날엔 복도에서라도 잠깐이라도 걸어보세요. 그 걸음이 훗날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언젠가 여든이 되어도 당당히 혼자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힘, 그건 지금의 걸음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오늘도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나요? 걷는다는 이 단순한 실천이 삶을 얼마나 다르게 바꿔놓는지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내 몸을 위한 작은 약속부터 시작해보세요. 공감 필름은 여러분의 하루와 마음을 늘 따뜻하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 속 당신의 경험이나 부모님의 이야기 또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따뜻한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내세요.